자,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자, 저번 시간에 각변환 다 기억나? 와, 그새 또 조용해지는 거 봐. 아니 근데 저 진짜 방금 진짜 안 좋았어요. 좀 억울해요. 나 졸았단 말 안 했는데? 조용하다 그랬는데? 왜 졸았다? 왜 제발 저리고 그래. 각변을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진짜 중요한 거거든? 자, 오늘 할 거는 삼각 방부등식이야. 자,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이제 별도의 단원으로 나와 있는데, 삼각함수 자체 내에서의 이 단원 내에서의 활용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삼각 방정식이랑 부등식인데 그냥 줄여서 방부등식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굉장히 많이 다뤄왔었거든.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대수 들어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방부등식도 풀었어. 삼각함수라고 다를까? 아니야, 똑같아.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자, 일단 이 삼각 방부등식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에 대한 방정식과 부등식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다항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이 가장 기본이 될 거다. 등식이 기본이다. 이 기본을 잊어버린다면은 어렵겠죠, 뭐.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삼각 방정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 방정식. 자, 삼각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름이 조금 밤튀기는 해. 좀 못생겼어. 삼각 방정식 뭔가가 어감이 좀 이상해. 자, 일단 우리가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얘들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니? 방정식, 우리가 계속해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왔었잖아.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가 뭐니? 그치. 이게 우리 반의 리액션이었지. 방정식이 뭘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해를 구하는 거. 해를 구하는 게 목표다 라는 게 방정식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해라고 하는 거는 x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x값. 또는 뭐 정의역이라고 해도 무방하겠고요. 결국에는 x값 찾는 게 방정식이란 말이야. x값 찾는 게 방정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삼각 방정식에서는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x라고 하는 애를 찾는 게 삼각 방정식이다 라는 거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얘네들에 대한 풀이는 어떤 과정으로 풀이가 진행이 될 거냐라는 건데, 삼각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들이 교점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다. 함수들이 교점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우리가 다항함수부터 해가지고 로그함수, 지수함수 다 오면서 fx라고 하는 애들로 그 함수들을 다 적었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는 이 fx는 0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방정식이지, 그지? 얘가 방정식인데 얘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은, 자, 우리는 y는 fx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일까요? y는 0, 즉 x축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x축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이 등호라고 하는 거, 얘 자체에 대한 의미가 만난다라는 의미를, 만난다 라는 의미를
가졌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y는 fx, y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계를 본다. 즉 만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등호로 연결을 시키고 얘네들을 풀어내면은 x 값이 나오는데 그게 두 개의 만나는 x 값이 될 거다라는 게 방정식이었어. 기억나죠? 지수함수 할 때도 하긴 했는데 지수함수. 어쨌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fx는 k라고 하는 거. 자 먼저 왼쪽에 있는 fx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y는 fx라고 하는 애고요. 야 여기에 있는 이 k라고 하는 거는 뭐냐? y는 k다. 자 y는 k처럼 생긴 함수의 이름은 뭘까요? 상수함수입니다. 기억날까? 이거 공수 2에서 했던 건데 상수함수라는 거야. 자, 이 상수함수가 생긴 모양은 y는 k라고 하는 애들이 다 모아놓은 거야. x축이랑 평행한 직선 나오겠다, 그지? 얘랑의 교점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이 단원에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긴 한데 자 얘들아 반복되면은 우리가 뭘 사용해야 돼요? 뭐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된대요.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된다, 그지? 치환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치환을 이용하게 되면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치환된 범위를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지? 치환된 범위를 꼭 주의하세요. 자, 이게 삼각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끝입니다. 자, 부등식은 일단 문제부터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글씨 좀 잘 적지 않아, 요즘에? 아닌가? 아니, 되게 신경 써서 적으려고 그러고 있어. 진짜 되게 신경 써서 적으려고 하고 있는데 단점이 있어. 나 지금 어깨 너무 아파. 이게 어깨가 50견 알아? 50견 너네? 지금 50견 온 것 같아. 어깨가 안 올라가. 몇 살이에요? 어이씨. 야, 씨. 야, 내가 50살이면 이건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20살이요? 맞아요. 그냥 침 발라. 좀 이미 말랐다. 침 좀 말. 거짓말 할 때는 침 좀 바르고 해야 돼. 자, 첫 번째 문제. 사인. 리오 갑자기 이상하세요. 이게 뭐야? 그만. 그만. 자, 사인 x-4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2분의 1이래. 이때 x라고 하는 애는 0부터 해서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래. 자, 얘를 푸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자, 여기 있는 방정식을 푸세요. 이 말 자체가 뭐야? x값 구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이 x를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 됐어? 자, 근데 사인 x-4분의 파이 여기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인데 가장 기본은 y는 sin x잖아. 근데 y는 sin x-4분의 파이가 들어왔어. 여기에 대한 의미가 뭐니? x 대신에 x-4분의 파이가 들어간 상황이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된 거야? 4분의 파이. 맞니? 그래서 지금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이 된 상태인 거야. 자,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결국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야. 그게 좀 더 눈에 직관적으로 보일 테니까. 자, 근데 그렇게 봤더니 평행 이동 시켰네. 조금 열받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잖아.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시작점이 원점에서 나오지 않는 그래프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네들을 풀 때 과연 그렇게 항상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이동된 애들을 그리고 그 그래프랑 저기에 있는 숫자랑 두 개의 교점을 찾는 그 과정을 항상 거쳐야 될까? 아니야. 자, 얘들아,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가장 기본적인 틀을 y는 sine이라고 하는 애야. sin. 그럼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거는 뭐냐? 우리가 결국 대입할 값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여기에 어떤 값을 이제 딱 대입을 시키는 순간 sine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고 거기에 맞는 y값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함수에 대한 구조야. 자, 우리 조금만 더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 잠깐만 진짜 유치하긴 하지만 그 기억 한편에 있는 이 상자를 하나를 가지고 오자는 거야. 다 뭔지 알지? 몰라? 너네 좀 있어 보이게 배웠니? 이거 함수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 이거? 어떤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여기에 어떤 걸로 나옵니다. 얘가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이거 네모 상자 기억 나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모 상자를 sine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결국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이 된다고. 이해됐니? 자, 그럼 어떤 값을 집어넣었는데 2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2분의 1이 나와? sin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애가 얼마야? 30도죠. 6분의 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어야지만 sine을 거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괄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양 자체가 x-4분의 파이라고 하는 모양이 된다는 거야. 이 모양이 얼마가 돼야 2분의 1이 나온다고? 6분의 파이가 되어야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얘네들 정리만 끝내게 되면은 x라고 하는 애가 통분시켜서 12분의 5파이 라고 하는 결과로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접근을 하는 거야. 이해돼? 물론 합성된 함수 맞아. 근데 합성되게끔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야. 됐나요? 이걸 잘해야 된다. 알겠죠? 근데 오늘 다산 중3 체육대회 했어? 왜 이렇게 둘 다 피곤해 쩔었어. 어우. 중3이라고 어제 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오늘 진짜 거의 밤 샜어요. 아, 뻥치지 마. 몇 시에 시작했는데? 자, 두 번째. 자,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할게. 탄젠트. x 플러스 4분의 3파이. 아니, 4분의 파이. 라고 하는 애가 루트 3이 나와야 된대. 자, 근데 x라고 하는 애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해서 파이까지를. 자, 이제 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자, 탄젠트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볼게. 똑같이 8칸을 그립니다. 탄젠트 기본 그래프죠? 자, 그 다음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대충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운데를 0, 여기가 파이, 얘를 마이너스 파이라고 잡았을 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x값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예각 부분에서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그때 x값은 얼마인가요? 빨리 안 튀어나올래? 특수각인데 루트 3인데 저기 60도면 저 뒤에 4분의 파이가 더해져 있어요. 자,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잠시 얘를 잠깐 멈춰 보세요. 탄젠트 값에다가 우리가 3분의 파이
60도 이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탄젠트 그래프에서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라는 거지. 맞아? 자, 근데 왼쪽에도 루트 3이 되는 게 있지. 맞아? 그럼 얘는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한 주기만큼 왼쪽으로 간 거지. 맞아? 탄젠트에 대한 한 주기는 얼마야? 야, 나 지금 은재랑만 수업하냐? 야, 정신들 좀 차려봐요. 정신들 좀 차려봐요. 파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파이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물론 이 오른쪽에도 뭔가 있겠지, 그지?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 번만 더 찾을까? 한 번만 찾자.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3이 나오게끔 하는 애는 파이만큼 더한 3분의 4파이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가 되면은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 값에 들어갈 애들이 얘네들이 되면은 루트 3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정리를 해왔거든요. x라고 하는 애가 여기 값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12분의 11파이가 되어야 되고, 3분의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x라고 하는 애가 12분의 1파이라고 하는 애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3분의 4파이라고 하는 애가 되기 위해서는 12분의 13파이가 되어야 돼요. 범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x로 가능한 거는 얘는 두 개다라고 하고 마무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10번 문제로 들어가죠. 자, 대표이제 10번 문제 보게 되면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먼저 첫 번째 6 코사인 x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 x 범위가 0부터 해서 파이까지다. 자,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코사인 제곱과 사인이 같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뭐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그랬니?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라고 했었어. 앞에서 했죠? 기억나죠? 자, 왜 그렇게 바꿀 거냐? 한 문자로 다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1 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걸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식 자체가 6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사인 x라고 하는 애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사인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 첫 번째로 할게요. 사인 x는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거든? 자, 그러면 쟤 죽는다. 쟤 넘어간다. 어떡하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곱해서 6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1, 6, 마이너스 1, 5예요. 자, 그래서 t라고 하는 이 값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하는 애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애가 원래 어떤 거였다? 사인 x였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x범위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x범위가 0부터 해서 파이인 구간이에요. 자, 치환 썼죠? 치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치환된 거에 대한 범위라고. 자, 사인이라고 하는 애가 0부터 해서 파이 사이에서는 어떤 값부터 어떤 값까지를 가질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 항상 0부터 해서
1까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 생각하면 나온다, 그지? 자, 그래서 t로 적절한 거는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in x라고 하는 애가 1이 되게끔 하는 그때 x 값은 2분의 파이입니다. 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자, 근데 나는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나는 삼각함수가 나온다고 해서 딱히 치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굳이 치환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에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요. 6 sin 제곱 x 그 다음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5는 0. 그냥 이대로 인수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야. 1, 6, 마이너스 1, 5죠.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해서 sin x 마이너스 1 곱하기에 6 sin x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sin x라고 하는 애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범위 동일하게 이제 가지고 와야겠지. 얘는 안 됩니다. 얘가 가능합니다. 로 찾아서 x라고 하는 애가 2분의 8가 된다. 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그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냥 잠깐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sin 제곱 파이 마이너스 x다, 그지? 자, 얘들아, 파이 마이너스 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거 각변하는지. sin 파이 마이너스 x야. 얼마로 바뀌니? sin 파이 마이너스 x입니다. 얼마로 바뀝니까? sin x. sin x죠. 이거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sin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는 코사인 제곱 x가 나오네. 맞니? 자, 근데 코사인 들어가 있다, 그지? 그래서 sin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해서 다 정리해서 풀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11번 문제로 가시죠. 으악! 아, 이게 버려야겠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가 진짜 삼각 방정식 같은 문제죠. 방정식 다음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11번 문제다. 잠시 11번 이거를 끝내고 쉬는 시간 갖고 부등식 넘어갈게요. 한 번에 끝낼려 했는데 너네들 상태 보니까 못하겠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sin x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가 0이래. 근데 얘네들이 실근을 가진대. 이때 k에 대한 범위를 찾으라는 건데, 자, 봐봐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원칙대로 들어가자고. 코사인 제곱 x, sin x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을 바꿀 거야. 한 문자에 대해서 1 마이너스 sin 제곱 x라고 하는 애로 바꿀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sin 제곱 x 플러스 2 sin 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네. 맞아? 자, 근데 여기에서 이 k라고 하는 애를 모르죠. 자, 얘에 대해서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내가 해석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 해석.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 얘는 어떤 함수다, 그지? 맞아?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k에 대한 의미는 뭐야, 그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k가 의미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지. 맞아? 상수항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라고. 맞니?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x축이지. 그러면 평행 이동시키는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이야.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1은 k. 얘를 잠깐만 바꿔볼까? 얘로 잠깐 바꾸게 되면 이제 해석 자체가 조금 달라져 버리지. 왼쪽에 있는 거 봐봐. 여기 있는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 얘가 하나의 함수고,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y는 k라고 하는 거네.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뭔가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걔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지. 이해되니? 얘 평행 이동되고 좌시구하는 그 변수가 없잖아. 그냥 딱 고정된 함수인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y는 k라고 하는 이런 직선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점을 본다라는 거야. 자, 복잡한 애들을 이동시켜서 x축이랑 보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고정된 복잡한 애를 고정시키고 직선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 보는 게 더 편하겠니? 아래쪽 아니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간단한 모양들을 평행 이동시켜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모양으로 풀 수는 있어. 근데 복잡한 애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진다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대로 풀어서 해석을 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사인 제곱 x, 사인 x가 들어갔다, 그치? 얘는 2차 함수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t라고 하는 문자로 치환을 시켜볼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확인하고자 완전제곱식 모양으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t-1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생기지. 자,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거 t라고 치환을 시켰어. 시키면은 치환된 거에 대한 범위 조심해야 되지. t라고 하는 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 왼쪽에 있는 함수 체크. 오른쪽은 그냥 y는 k라고 하는 애잖아. 그치?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축이 1이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2차 함수가 나오겠네. t가 1일 때 꼭지점 1,2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잠깐만 대입해볼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네.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범위. 지금 t라고 하는 범위가 제한돼 버리면서 우리가 가능한 2차 함수 모양에서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 된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y는 k라고 하는 거를 이동시키면서 실근이 존재하는데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 자, 어디서부터 만나는지 한번 보자고. 얘가 y는 2라고 하는 거야. 이 위쪽으로 가면은 만나지 않죠. 아래쪽으로 와야 되겠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겁니다. 얘 아래쪽으로 가면은 만나지 않죠. 이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범위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라는 걸로 k값의 범위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k값의 범위를 구하면 그냥 얘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얘가 진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 모양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해됩니까? 어떤 상황을 수식으로만 봐봐. 수식으로만 보면 얘나 결국 똑같은 애야. 그냥 이항한 것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애거든. 근데 하나만 이동시켰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해석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수학을 바라볼 때 너네들이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좀 문제랑 소통을 하는 거죠. 문제랑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쉽진 않죠. 그게 쉬웠으면 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서울대 갔죠. 뭐. 자, 그 다음 두 번째. sin EX라고 하는 애가 파이분의 1x래. 얘에 대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딱 정확한 그래프들이지. 왼쪽에 있는 거는 사인 함수 그래프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인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하는 건데, 자, 기준이 되는 거는 sin x가 될 거예요. 자, 직선은 계속해서 쭉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모든 y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이 sin 2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로만 계속 제한돼서 꾸물꾸물꾸물꾸물. 그치? 그래서 이 sin x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기준이 돼서 얘네들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파악을 할 거다라는 거거든. 자, 먼저 sin 2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컴팩트하게 좀 그릴게요. 자,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를 x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시작이 되는 곳은 0입니다. 시작이 되는 곳은 0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2파이예요. 지금 8칸을 4칸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시는데, 잠깐만, 조심. 2파이가 아니고요. sin 2x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한 줄기가 파이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2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직선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야.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 자, 일단 원점은 지난다. 그지? 원점은 당연히 지났는데 마이너스 2, 아니지,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기 위해서 x자리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1이 나오니? 파이죠. 파이를 대입했을 때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최대점이 1이니까 여기를 지나게끔 이렇게 되는 애인데, 파이 넘어서는 우리가 직선 볼 필요 있어 없어? 만나는 점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이미 y값 자체가 1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당연히 삼각함수랑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는 이 직선 구간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삼각함수랑 만나지 않아요. 자, 이제 직선과 삼각함수가 그려졌습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는요. 하나, 둘, 3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점의 개수 3개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라고 했던 거야. 삼각 방정식 뒤에 가는 삼각 부등식까지 이 그래프를 잘 그려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그리라고 한 거야. 잠깐 쉬었다가 부등식으로 넘어가죠. 쉬는 시간 때는 좀 푹 쉬시죠. 자, 삼각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부등식 딱 2문제만 있습니다. 대충 어떤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얘는 어떤 걸 의미할까? 보고 2문제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삼각 부등식이에요. 삼각 부등식이다. 자, 이 삼각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얘는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뭔가 해를 구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얘는 조금 다른 게요. 얘는 해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범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각 방정식을 풀면은 정확하게 해, x값들을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등식은 해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항식에서의 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용이 되지만 항상 기준점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했었어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큰 작자 아니면 사이에 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의 기준점은 어떻게 구하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범위에서의 기준점은요.
정의에서 기준점이 되는 거. 이 기준점은요, 방정식에서의 해가 됩니다. 방정식에서 해가 된다. 자, 그래서 큰큰 작작, 작으면 사이에 껴 여기에 있는 애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면은 부등식이 풀린다라는 거고요. 이제 밑에 거는 잠깐 한소 필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잠깐만 보시죠. 자, 먼저 fx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fx는 0이라고 하는 점은 x축과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이 각각 해가 되고 x값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애를 알파, 그 다음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fx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다. 얘에 대한 해석은, 자, 얘도 동일합니다. 왼쪽에는 y는 fx라고 하는 애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y는 0, x축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 fx라고 하는 함수가 0보다, 아니,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저 구간이 나오니 x라고 하는 애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으면 사이에 껴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은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까?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이 x축보다는 큰 거잖아요. 쟤네들 값이 나오기 위해서 x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냐? 알파보다는 작아야 되고 베타보다는 커야 되겠다. 큰 작작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삼각부등식인데 여기에 들어갈 fx라고 하는 식이 이제 다항식이 아니고 삼각함수가 들어간다라는 것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맥락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예제 문제 12번으로 넘어갈게요. 대표예제 12번. 첫 번째 문제야. 자, sin x-3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가 2분의 루트 3보다는 커야 되는데요. 자, 얘들아, 이거 방정식 할 때도 했었던 거지만요. 여기에 안에 들어갈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sine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2분의 루트 3보다는 커야 된대. 자, sin 가장 기본 함수 가지고 올게요. 얍. 자, 여기에서요, y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있는 애입니다. 여기에 y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나는 얘의 x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 sin 값인데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를 대입했을 때 2분의 루트 3이 나오냐? 3분의 파이죠. 60도입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했을 때가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하나 더 있지. 맞아? 자,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x값은 얼마일까? 얘가 최고값이 있는 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했죠. 0부터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그럼 얘는 파이라고 하는 애부터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즉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애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루트 3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x-3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3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서 해를 구하라는 거는 x만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3분의 파이만큼 다 더해요.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3분의 2파이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도 만족하기 때문에 답은 얘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그 오른쪽 거, 두 번째 거. 자,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얘들아, 코사인 제곱과 사인이 나왔어요. 우리 가장 첫 번째 전략, 문자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거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고 하는 애로 바꿔서 집어넣겠다. 자, 그러면 전개합시다.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죠. 최고차함계수 양수 맞추기 다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왼쪽에는 0, 오른쪽에는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지? 인수분해 바로 시킬게요. 1, 2, 1, 마이너스 1 그러면서 사인 x 플러스 1 그 다음 2 사인 x 마이너스 1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여기에서 이 부등식에서 사인 x라고 하는 애들 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이 0이 되게끔 하는 애들이 각각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다.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사인 x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큰 작작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이 부등식에 대한 범위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x값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sin x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지.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6분의 파이 1 대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또 있겠지. 여기서 6분의 파이에서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6분의 5파이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x라고 하는 애 범위가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등호 있다, 그치? 그 다음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끝일까? 아니야. 자, 여기 있는 거 이 범위도 하나가 더 있네. 자,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범위래. 자, 작은 부분은 없어요. 마이너스 1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값 2분의 3파이죠. 그래서 하나에 대한 범위와 정확한 값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게 대표이제 12번에 대한 문제예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13번 문제인데 얘도 삼각 부등식에 대한 활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에 대한 활용이다. 얘를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어제 붉은 야구 보고 왔거든? 관심 있는 사람 있니 혹시? 보는 사람? 붉은 야구를 보고 왔어. 고척돔에서 보고 왔거든? 난 붉은 야구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게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데 쌤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 친구랑. 근데 상대편이 한양대였어. 그래가지고 쌤은 과장을 들고 갔어. 과장을 가방에 들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보면은 그 응원하는 그걸 준단 말이야. 파이터즈 막 해가지고 준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들고, 그 친구는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왜? 그 말 할 줄 알았어. 나 그 말 할 줄 알았다고. 그 말 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말하면서 아차 싶었어. 그 말이 나올까 어쨌든. 이 두 명은 이제 파이터즈를 응원하는데 나도 당연히 파이터즈 팬이지.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야, 내기하자. 나는 한양대 편을 할 테니까 너네 부부는 저기 파이터즈 팬을 해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응원을 하잖아. 여기서는 막 그 응원 그걸 들고 막 응원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과장 들고 여기서 이제 점내면 들어. 와! 하면서 결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야구 직관이 프로는 막 응원이 활발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외야 쪽에 앉아가지고 응원이 활발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조금 밋밋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와이프는 뭐 야구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졸려하더라고.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막.
그래서 쌤이랑 쌤 친구만 둘이서 막 서로 놀리고 막, 야, 안 다쳤다. 에, 삼진이죠. 막 그러면서 놀았죠, 어제. 와이프분한테 조금 많이 미안하긴 하더라고. 대표지 13, 나 나올 수 있어. 그 하에. 외하에서 나만 한양대 팬이었어. 심지어 과잠 들고 이러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었거든. 진짜 관종 같았어. 아니, 거기서 한양대 화이팅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거만큼은 안 되겠더라. 그거만큼은 안 되겠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쟤 한양대 응원하는 애구나는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옆에서, 와! 이러고 친구한테, 와! 이러고 있었거든. 조금 쪽팔리긴 했는데. 아이고, 대표이제 13번입니다. 자,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놀리고 있으니까 그 와이프분은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놀림받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0이래. 자, 근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얘들아, 이 실근에서 이 근은 x니 세타니? 이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x니 세타니? x 값이야, 세타 값이야? 저기 야구 생각하지 말고요. 저기 친구는 결혼했다는데 저 새끼는 왜 결혼 못했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x 값이죠. 자, 이 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x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이 x라고 하는 애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자, 사인을, 코사인을 잠깐 머릿속에서 지워보시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맞나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했었죠? 실근이 존재한다. 어떤 걸 이용해서 확인을 했었나요? 판별식. 맞나요?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있어서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다른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중근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지? 자, 그러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x 앞에 있는 거 짝수다. 그지? 짝수 판별식으로 들어갑시다. 자, 짝수 판별식인데 얘는 개수가 2 사인 세타잖아. 그지? 절반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지. 그 다음 마이너스 AC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여기서 이제 삼각 부등식이 나온 거지. 맞아? 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세타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략부터 하셔야죠. 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 1이랑 쟤는 사라지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곱하면서 인수분해까지 끝내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에 대해서 기준점이 되는 애가 0과 마이너스 1이다. 그지? 자, 그러면 0이랑 일단 마이너스 1인데 부등호 방향 봤더니 작으면 사이에 껴. 얘가 돼야 된다는 거네.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타의 범위,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거든요. 0부터 해서 마이너스 1부터 해서 0 사이에 있는 이 범위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프 안 그려도 머릿속에서 다 그려질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연습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요. 여기가 파이, 2파이, 0. 0부터 해서 마이너스 1까지는 여기 있는 이 구간이 되겠다. 그지? 맞아? 자, 그럼 여기에서의 x값은 얘랑 얘랑의 정가운데 2분의 파이, 얘랑 얘랑 정가운데 2분의 3파이.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 애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으로 부등식을 도출해낸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결국 동일한 거고요. 얘는 공수 1에서 부등식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제곱 다음 4x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왼쪽에 있는 모양은 아니 2차 함수 모양이지. 그 다음에 얘는 x축이야. x축보다 항상 2차 함수가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x계수 봤더니 4 코사인 세타다. 짝수 판별식 가능하네. 절반 제곱합니다.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고, 정리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애가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자, 루트 씌우면서 기준점이 되는 애가 얘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3이죠. 자, 마이너스 부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랑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기준이 되는 거고, 부등호가 작으니까 사이에 껴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지?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냥 이용하도록 할게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자,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끔 하는 x값은 얼마? 특수각이다. 이거 외워야 된다. 모른다. 2분의 루트 3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도가 돼야 될까? 30도다, 그지? 40도인데 오도법으로 몇 도야? 6분의 파이다, 그지? 야, 이렇게 하니까 나 목소리도 안 아프고 너무 좋은데. 6분의 파이다,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얘는 얼마야? 유찬아? 너 답 알고 있는 눈빛이야. 얼마가 될까? 말 안 해준대. 리오야. 얼마가 돼야 될까? 6분의 11파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죠. 0부터 출발해서 6분의 파이만큼 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파이부터 해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온 겁니다. 다음. 그럼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게끔 하는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 6분의 파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대칭이잖아요. 점대칭이죠. 그죠? 파이부터 해서 6분의 파이만큼 오내니까 파이부터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나오겠다. 6분의 5파이일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요, 얘랑 대칭해도 되지만은 얘로 선대칭 들어가도 된다, 그지? 얘는 파이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갔네. 얘는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7파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구간 자체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인 거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구간인 거잖아. 그래서 세타에 대한 범위를 적게 되면요, 세타는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세타 범위가 세타 범위 되네요. 자, 세타라고 하는 애가 6분의 7파이부터 해서 6분의 11파이다까지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삼각 부등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삼각함수 파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원 잠깐만 한번 펴보실래요? 잠깐만 한번 펴보실래요? 자, 제일 첫 단원에 보면은 거의 페이지가 287페이지네요.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나오죠. 자,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삼각함수 제일 첫 시간에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기억이 날까요? 제일 처음에는 각에 대한 실수화를 하면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 그 호도법이라고 하는 실수를 함수화를 시키는 게 삼각함수라고 했었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에 대한 도형화를 시킨다라고 했었고요. 이 도형화를 시키는데 결국에는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찾겠다라는 단원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요, 삼각형,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을 다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법칙들입니다. 자, 법칙은 뭘까요? 항상 성립하니까 의심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모든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들 오각형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풀이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잡한 도형이 나와요. 여러 가지 각이 나왔는데 오각형에 대한 넓이 공식? 없죠. 그죠? 사각형은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 있기는 해요. 자,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누겠죠. 삼각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몇 개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질문 있는 거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끊을게요.